오늘 만나보실 모델 현대가 만든 경차죠. 캐스퍼인데요. 저희가 먼저 소개해드린 모델은 노멀 사양의 자연흡기 엔진을 달고 있는 캐스퍼였습니다. 반면 지금은 과급기 터보 차저를 달고 있는 캐스퍼 터보인데요. 배기량은 같지만 힘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오늘도 이 시험장까지 오는 동안 확실한 힘의 차이를 많이 체감했는데요. 과연 캐스퍼 터보 여러가지 영역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경차와는 사실 어울리지 않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고속주행 시험 중인데요. 한번 가속을 해볼까요? 그래도 여느 경차와 달리 이 속도가 오르는 시간이 확실히 빠릅니다. 통상 이제 경차들이 시속 140km 부근에 이르면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그 이상의 영역까지 나름대로 시원스럽게 달려주고 있는데요. 초고속 영역, 지금 같은 경우 이 속도계 오차는 대략 한 6km 정도 나는 편인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도 조금 작은 편이기 때문에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그래도 약간은 떨어지는데 경차로서는 충분히 좋은 편인데요. 서스펜션도 최근 이제 현대차를 보면 너무 좀 물렁물렁하게 가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캐스퍼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네요. 자, 이제 거의 최고속도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 속도 170km에 도달했습니다. 약간씩 노면을 타긴 해요. 그래도 경차로서 이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속도로 경차로 이렇게 달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국내 고속도로 최고속도 여건도 있고 또 이런 긴 직선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타이어 사이즈 대비해서 이 정도의 안정감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족하실만 할 겁니다. 노면이 거칠어졌을 때 대응하는 능력은 서스펜션이 나름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제 과거의 이 현대차 스티어링 시스템이 조금 완성도가 떨어질 때는 계속적으로 보정을 했어야 되죠. 반면 지금은 별다른 보정 없이 직선 주행을 잘 해내고 있네요. 확실히 이제 기술의 진보라는 부분을 느끼게 되고 현대차도 여러 가지 이제 C타입 MDPS를 썼었는데 그래도 근래에 와서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요 스티어링 질감 부분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인데 여기서는 인위적으로 묵직하게 잡아놓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조작을 했을 때 여기서 살짝 아쉬움을 주긴 하네요. 자, 이제 노멀로 바꿔볼까요? 노멀에서가 스티어링 쪽 느낌은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인위적인 감각이 조금은 희석되었기 때문이죠. 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 같은 정차 상황에서 엔진의 진동이 스티어링 휠 그리고 시트 쪽으로 좀 많이 넘어오는 편입니다. 엔진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대가 원래 이런 부분은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MVH 부분, 특히 진동 쪽에서는 조금 잡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에어컨을 끄면은 조금 감소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특히 이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런 이제 불쾌한 진동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다면 만족감이 높아지게 되겠죠. 참고로 ISG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ISG가 달려있었다면 연비가 조금 더 개선됐을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국내와는 상황이 좀 다르지만 가까운 이제 경차의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오래된 차들에도 이미 ISG가 장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벤치마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10. 운전석 승차감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짧다 보니까 리어에서는 한계를 보여주지만 경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이 현대차가 서스펜션에 대해서 신경 썼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개발된 차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만족할 만하네요. 핸들링을 약간 더 개선하면 좋겠지만 국내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뭐 이 정도면 크게 나무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뒷좌석 승차감은 좀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휠베이스의 제한, 그리고 충격이 앞바퀴에 전해지고 그리고 다시 뒷바퀴까지 오는 시간차도 좀 짧은 편이죠. 그래서 뒷좌석의 움직임 자체가 많다는 점은 차체 이제 차 등급에 따른 한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뒷좌석에 유아용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 또한 이제 어린이가 탑승한 경우에는 다른 차들보다 속도를 조금 더 낮췄을 때 이 진동량이 좀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진동이 오는 부분, 이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뭐 차급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긴 한데 조종 안전성이 확 떨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노면이 안 좋아졌을 때 지금 아마 카메라 상에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차가 이렇게 좀 많이 틀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뭐 휠베이스의 영향일 수 있겠지만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경차 자체가 시내 주행을 감안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속도가 높은 다른 차들과는 영역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50km고요. 패널이 많다 보니까 좀 떨리는 그런 소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캐스퍼와 함께 가볍게 달려보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확실히 경쾌하게 움직여서 좋습니다. 경차들의 한계가 사실 명확하잖아요. 대부분이 9kg 폴스미터대의 힘을, 토크를 갖는 것에 반해서 지금은 그보다 월등하죠. 17.5kg 폴스미터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조금 더 경쾌하게 움직입니다. 캐스퍼 S인 것은 3기통 카파 터보 엔진입니다. 1리터 배기량이죠. 실린더는 보어 71mm, 스트로크 84mm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압축비는 10대1 수준을 쓰는데 그 덕분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성 저하가 많지 않습니다. 높아진 압축비는 부스트를 높이지 않고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데요. 물론 이것이 현세대 기술로 볼 때 대단하지는 않지만 예전 자연흡기 엔진 수준의 압축비에 터보 차저를 장착했을 때의 이점이 이러하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최고 출력은 100마력, 최대 토크 17.5kg/의 힘을 갖는데요. 하지만 3기통 구조라 진동이 많은 편이었죠. 요즘 차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인데 아마도 6기통 엔진을 타시는 분이 캐스퍼를 추가로 구입한다면 차를 인도받은 그날 바로 정비소로 갈지도 모릅니다. 고장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진동이니까요. 변속기는 4단을 쓰는데 현 시대를 감안하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구형 변속기를 쓰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럼 차량 가격이라도 좀 낮췄어야 되죠. 그러나 차량 가격도 사실은 비싸요. 경차에 최적화된 다단화 변속기를 개발하면 좋겠지만 추가적인 개발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무단 변속기를 갖다 쓰는 것인데 아마도 이것도 마진 문제 때문에 이뤄질 가능성이 낮겠죠. 캐스퍼 SE는 엔진,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는 터보를 권합니다. 가격은 물론 비싸요. 하지만 운전을 할 때 터보 쪽이 더 편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차가 잘 움직여 주니까요. 반면 자연흡기 엔진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다른 경차들보다 느립니다. 이런 것들이 운전에 스트레스가 돼요.
연비는 물론 터보가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캐스퍼의 연비 자체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운전 환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 운전자분들, 엔진 성능이 단순히 빨리 달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운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아쉬운 영역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속도 영역이 한 60km 정도요. 지금 같은 상황, 그리고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고 있는 상황에서 RPM이 한 1600? 여기를 전후할 때 이때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으면 엔진의 저항만 걸릴 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요, 붕 하면서 차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아서 기어가 변속이 되면 이때부터는 빠른 움직임이 나오지만 이 애매한 부분에 대한 EMS를 개선할 수 있다면 주행 만족감이 조금 나아지겠죠. 그래도 경차로 이만큼 달릴 수 있다는 점은 참 좋아요. 저희가 이 과거에 2차로 드래그 레이스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 스파크 대비 얼마나 빠른 가속 성능을 보였는지 한번 볼까요? 캐스퍼 터보는 11.9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했습니다. 경차로는 대단한 성능이죠. 지금까지는 혼다 S660이 13초 중반으로 가장 빨랐고 무단 변속기를 쓰는 스파크가 그 다음으로 좋은 성능을 가졌었는데요. 4단 변속기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12초 안팎의 기록을 낸 것은 역시 엔진의 힘을 잘 부각해내는 부분이죠. 향후에 변속기가 조금 더 많은 기어 단수를 갖거나 무단으로 변경되면 더 월등한 성능을 내게 되겠죠. 경차의 100마력이라는 출력이 사실은 많이 높은 편이죠. 대부분이 70마력 정도를 전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조금 속도를 올려볼까요? 자, 그리고 리프트오프. 속도는 대략적으로 한 70, 실제 속도 기준 한 75km 정도에서 시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리어가 이렇게 빠져서 카운터 스티어가 요구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해치백 구조를 갖고 있는 모델들, 또한 이제 경차 이런 차들이 상대적으로 리어 쪽에 하중이 좀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그리고 코너링 상황에서는 리어가 빠지는 경우가 가끔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없어서 좋네요. 지금도 80, 선형적으로 움직이죠. 조금 더 주행 이 밸런스에 대해서 신경 쓴 흔적을 보여줍니다. 좀 우려되는 것이 현대차도 이제 시장의 특성을 맞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해왔죠. 심지어는 식당에도 이런 것들을 배치하면서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 냈습니다. LF 소나타 때죠. 반면 이 제네시스 G80, 물론 이제 G80는 성격을 명확하게 그냥 컴포트로만 가겠다 이렇게 잡았던 것이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팰리세이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랜저 역시도 매우 이 컴포트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 특성이 그러하니 그런 이제 셋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장을 선도하는 현대차라면 밸런스를 잡아서 이것이 더 좋은 차라는 점을 시장에 일깨워준다면 또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현재 캐스퍼는 경차로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특히 이 터보 모델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데요. 특히나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어떤가요? 자, 경차를 타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RPM은 높지, 차는 안 나가지, 가속 페달 끝까지 밟고 있다가 언덕 나오면 속도 떨어지지. 반면 캐스퍼 터보는 그 부분에서 충분한 매력을 보여주죠. 자, 연비가 사실 매우 이상적이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연비 한번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리터당 대략
17에서 18km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경차라고 해서 엄청나게 연비가 잘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배기량에 의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행 관련한 연비에서 아주 큰 메리트를 보여주진 않죠. 참고로 이 정도의 연비는 저희가 얼마 전에 테스트했었던 렉서스 ES300H보다도 떨어집니다. 자, 폭스바겐 골프 TDI와 비교를 하면 리터당 한 10km 정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배기량에 따른 한계, 그래서 이와 같은 경차는 이 시내 주행에서 조금 더 이점이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내 주행 연비도 대략적으로 리터당 9에서 한 10 정도를 전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올려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향후에 이 현대차도 CVT, 네, 이런 변속기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준다면 만족감이 커지게 되겠죠. 하지만 차량 구입가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이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소비자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경차가 분명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스퍼 자체가 사실 가격이 싼 차는 아니거든요. 요즘 시장 이 특성에 맞춰서 약간의 고가 정책을 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캐스퍼이기 때문에 적당한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경차를 타는 이유는 경제성이에요. 이걸 뭐 나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경차를 타시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살리기 위한 그 첫 번째 단추, 차값에 너무 욕심을 내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추천드리는 캐스퍼 터보 한번 볼까요? 현재 테스트카는 모던 트림인데요. 여기에 터보 엔진이 추가되는 캐스퍼 액티브 1 옵션,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춘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2열 시트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이 가능한 컴포트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1,868만원이 됐네요. 기본형 트림인 스마트는 1,385만원이나 하지만 리어 와이퍼조차 들어가지 않고 시트 암레스트나 동승석 선바이저 거울까지 빼는 등 노골적으로 상급 트림 선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캐스퍼보다 크고 넓고 힘도 여유로운 베뉴가 1,720만원부터 시작하니 비교가 되죠. 캐스퍼는 지금도 잘 팔립니다. 하지만 겉만 경차가 아닌 소비자 친화적인 가격을 가진 경차라면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모델을 놓고 고민을 하실 겁니다. 터보를 사야 돼? 자유롭게 사야 돼? 나는 뭐 이렇게 많이 장거리를 다니지 않는데, 자, 시내에서 정말 간단하게 움직이는 뭐 아이들의 뭐 토학용 혹은 이 집의 세컨드카로서 정말 시내만 다니는 용도라면 굳이 터보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터보 차저가 있기 때문에 연비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차를 구입했지만 장거리를 달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기존까지는 스파크가 CVT를 달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했어요. RPM이 많이 낮아지니까요. 하지만 현재는 힘이라는 요소가 가미되면서 운전을 더 편하게 만든 만큼 장거리 주행을 위한 그런 분들에게는 캐스퍼 터보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핸들링이라는 조건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둔하긴 해요. 그래도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크게 불만을 삼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자, 정수성을 볼까요? 아이들 정숙성이 기존에 먼저 나온 경차들 대비 약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달릴 때는 평이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타이어가 이보다 커지면 노면 소음 그리고 패턴 소음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정숙성에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조금 더 커진다면 정숙성이 조금 더 아쉬워지겠죠. 하지만 정숙성보다 진동량을 조금 더 줄여주면 만족감이 커질 것 같네요. 이번에는 실내 구성 한번 보고 갈까요? 터보 모델이지만 실내 구성은 동일합니다. 고성능 경차지만 이를 보여주는 구성은 별도로 없고요. 저렴한 소재를 쓴 것도 동일합니다. 계기판도 그렇죠? 공간을 볼까요?
나름대로 활용성에 신경 썼습니다. 경차에서 시트백 각도 조절까지 되는 구성은 흔치 않죠? 앞좌석까지 시트를 접어 큰 짐을 싣거나 차박도 할 수 있습니다. 캐스퍼 터보는 그릴이 달라집니다. 원형 공기 흡입구 2개가 추가됐죠? 전면과 후면 범퍼 하단에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도 추가되고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후륜 브레이크가 드럼에서 디스크로 바뀌죠. 이번에는 캐스퍼 제동 성능을 볼까요? 경차들은 제동 시스템 자체의 성능이 매우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점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같은 이유로 타이어 사이즈가 작아졌음에도 일정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죠. 반면 캐스퍼는 자연흡기 엔진이나 터보 모두 41m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터보는 출력이 높아진 만큼 고속으로 도달할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이에 걸맞은 제동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적어도 타이어를 통한 제동 성능 향상이라도 이뤄지면 좋겠네요. 80km? 조금 둔하긴 하지만 작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현대 캐스퍼. 사실 경차로서는 많이 비싼 편입니다.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예쁘면 그 예쁨에 대한 비용을 흔쾌히 내는 그런 소비자분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제조사 입장에선 사실 우리 동일한 상품을 비싸게 사준다면 매우 좋은 일이죠. 특히나 경차는 마진, 이 제조에 따른 마진이 가장 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아도 많이 남는 차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받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이 수긍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는데, 자, 그러면 캐스퍼를 대체할 만한 모델이 있는가? 네, 있긴 있습니다. 베뉴라는 차가 있죠. 현대 베뉴 판매량 자체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차량의 등급으로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베뉴 쪽의 가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사실 베뉴 자체도 완성도 자체가 매우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캐스퍼와 비교를 한다면 사실 베뉴 쪽이 당연히 좀 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캐스퍼를 정말 예뻐서 산다면 그 자체도 이유가 되지만, 기왕이면 유사한 가격으로 조금 더 나은 차를 구입하고 싶다, 네, 그런 분들께는 베뉴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현대차의 작지만 힘찬 모델 캐스퍼 터보를 만나봤습니다. 고민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구입한다면, 만약에 캐스퍼를 산다면 당연히 터보를 살 것이고, 하지만 옵션이 조금 들어가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다 큰 베뉴에 마음을 줄 것 같네요.
근데 정말 차값 비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